야, 계속 물리만 풀 수 없으니까 그 나눠 좀 프린트해서 뒷부분도 좀 풀어볼 건데, 니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생명 선생님이 생명 파트를 어렵게 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못 들었니? 왜 나는 너희 낙생고 소식을 너희한테는 들을 수 없는 거니? 항상 다른 반을 통해서 듣는 거니? 그지? 뭔가 이렇게 좀 정보가 있으면 나에게 좀 전달 좀 해줘라. 어? 알겠니? 물론 그런 정보가 없어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 자, 뒤에 우리 나눠준 프린트에서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15페이지 45번 한번 봐볼까? 15페이지 45번. 자, 3교시까지는 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풀이 좀 하고요. 4교시 때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 좀 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판의 경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태평양판이 나옵니다. 자, 특히 니네 그 45번 문제에 가 그림과 나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니네 학교 기출문제 중에 였나? 나 그림이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 잘 봐봐. 야, 가는 지금 태평양판의 모습이에요. 자, 거기 A라고 써져 있는 게 우리나라 근처입니다. 자, 참고로 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있잖니. 우리나라 주변은 세 개의 판이 만나요. 세 개의 판이 만나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쪽에는 태평양판이라는 큰 판이 있고요. 해양판이야. 여기는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륙판이 있고요. 이쪽에는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어. 그래서 태평양판이 이쪽으로 오거든. 유라시아판 뭐 이쪽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무거운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지? 그래서 니네 여기 일본 쪽에서 굉장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섭입대 근처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판하고 태평양이 만나는 경계도 있잖아. 여기도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 해양판이지. 여기 유라시아판 대륙판이거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여지없이 뭐다?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 봐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단면을 보면은 잘 들어야 돼. 가장 왼쪽에 그냥 네모난 판으로 그릴게. 유라시아판이란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필리핀판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필리핀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요런 그림도 가끔 나오거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이라고 하면은 A에서 A'까지를 옆에 단면을 보면 요런 모습인 거야. 유라시아판 아래로 필리핀판이 들어가고요. 태평양판도 필리핀판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은. 알겠니? 그 다음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볼게. 자, 여기를 그냥 스몰 A라고 할게. 스몰 A와 스몰 B라고 하고요. 여기를 스몰 C와 스몰 D라고 해볼게. 자, 질문. A하고 B 사이의 밀도 차이와 C하고 D 사이의 밀도 차이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자, A하고 B는 대륙판과 해양판이지. 근데 C하고 D는 해양판과 해양판이지. 아무래도 밀도 차이는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가 밀도 차이가 더 큽니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맞지? 그 다음에 요거 그림 살짝 지워서 여기를 볼게요. 여기. 자, 여기가 또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자, 우리나라 밑으로 태평양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그지? 뭐 실제로는 대륙이 이렇게 있지만 그냥 안 그린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지? 해양판에서,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에서 대륙판으로 갈수록 뭐가 깊어져? 요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니네 가벼운 판 쪽으로 갈수록 여기다 써줄게. 니네도 써놔. 가벼운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진원의 깊이는 깊어진다. 그 다음에 니네 아무래도 수렴형 경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봐. 또 하나. 이 섭입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 이제 섭입형 경계가 될 거 아니야. 자, 섭입형 경계에서 화산활동, 그리고 화산활동의 결과 뭐가 만들어져? 열도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얘는 어디서? 가벼운 판 쪽에, 가벼운 판에서 활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벼운 판이라고 쓴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 중에 필리핀판이 가벼울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 태평양판에서 필리핀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 깊어지는 거고요. 화산활동도 필리핀판 쪽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가벼운 판이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요 앞에 깊은 해구가 생기잖아. 니네 해구는 무조건 어느 쪽에 있다? 혹은 판의 경계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해구 또는 판의 경계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판의 경계 또는 해구는 어디 쪽에 있다? 무거운 판 쪽에 가깝다 또는 무거운 판에 있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요거 써놔야 돼. 그러면 지금 했던 얘기 여기겠지. 이거 가벼운 판 쪽으로 가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풀려는 문제랑 관계가 있어요. 옆에 나 그래프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판의 경계가 여기가 0인, 여기가 판의 경계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X쪽이고 여기가 Y쪽인데 Y에서 X로 갈수록, 자 봐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거거든. 봐봐, 여기가 판의 경계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판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판이 하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X쪽하고 Y쪽 중에서 누가 더 가벼운 판이다? X가 있는 쪽이 더 가벼운 판이고 Y가 더 무거운 판이다 이 말이야. 자, 보기를 한번 봐볼게. 최대 수심은, 자, 그 오른쪽 그림에서 A하고 B가 나오지 않니? 자, A는 뭐야? 우리나라 쪽이거든. 일본 해구입니다. 일본 해구. B는 뭘까? 자, 니네 B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지금 그림이 좀 잘려서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 여기 이렇게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 남아메리카라는 대륙판이 이렇게 하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쪽에 나즈카판이라는 조그만 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요 나즈카판하고 나즈카판 옆에가 태평양판이 있는데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여기가 서로 멀어지거든. 지금은 그 문제에서 B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A는 해구고요, B는 해령이에요. 그러면 누가 당연히 수심이 더 깊다? 해구입니다. 해구. 참고로 너희 문제 풀 때 사실 43번 문제가 그러한 문제인데요. 니네 해구다 그러면 보통 수심으로 따졌을 때 6,000m 이상이 되는 곳은 해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심을 따졌을 때 6,000m 이상. 그럼 선생님 수심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 옆에 있는 문제인데 뭐 문제를 풀진 않겠지만 내용을 설명하자면 봐봐.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하나 떠 있다. 자, 여기 땅바닥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수심을 잴 때 어떻게 되느냐? 초음파를 쏩니다. 자, 너희가 지구과학 공부할 때 나오는 초음파는 속력이 정해져 있어. 무조건 물속에서 얼마의 속력으로 가냐면 1500m/s의 속력으로 가요. 그럼 이 초음파가 바닥에 닿으면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거야. 자,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왕복 시간이 8초라고 해봐.
근데 초음파의 특징이 뭐냐면 갈 때 속력 그대로 반사돼서 올 때 속력 그대로거든. 같은 속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면 왕복 시간을 재면 왕복 시간의 절반이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왕복 시간의 절반을 곱하면 그게 수심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왕복 시간이 8초잖아.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4잖아. 곱하기 1500 하면 얼마다? 6000m지? 그럼 여기 해구라고 보시면 돼요. 수심이 6000m, 그러니까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인 곳이 해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인 곳. 자, 그래서 일단 45번의 기억은 A가 B보다 깊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A는 해구고 B는 해령이라 그랬어. 나는 어디서 관측한, 야! 그럼 해구가 바로 뭐야? 요거지, 요거. 서비평 경계 앞 해구가 발달하는 거니까 이 그림은 A 쪽에서 관찰한 게 되겠죠. 그제?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밀도 얘기했네. 봐봐. 누가 밀도가 작은 거라고? X가 속한 판이 밀도가 작은 거다. 그제? 그러니까 Y가 속한 판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45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44번 보면은 니네 이거 어느 판인지 모르지? 이게 카리브 판입니다. 저기 지금 한창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멕시코 근처야. 근데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우지 마. 카리브 판은 왜 외워? 그냥 거기 보면 화살표에 써 있잖아. 화살표만 보고 이게 무슨 경계인지만 알아내면 돼, 우주야. 그지? 보고 있지? 몇 번 문제? 44. 그래서 판의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그 문제에 주어진 화살표를 보고 이게 무슨 판의 경계인지만 너희가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46번 한번 가볼까? 요게 이제 조금 어렵다. 46번. 자, 니네가 딱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1도 모르겠지, 그치? 지구과학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만약에 판 경계 이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C 지점에 가는 ABC 지점에서 측정한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의 평균 이동 속도를 나타낸 거고, 나는 ABC 지점의 위치를 판의 경계와 함께 나타낸 거다. 자, 플러스 값은 북쪽과 동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 일단 뭐 그렇게 된대. 그리고 마이너스 값은 남쪽과 서쪽을 나타낸대. 자, 그래서 가하고 나가 나와 있는데 일단 나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사각형 그린 다음에 판의 경계 그려볼게. 지금 요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지? 자, 여기가 C야. 그 다음에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입니다. 맞지? 니네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야, 요 그림에서 니네 나중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 여기가 해령일까? 여기가 해령일까?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닌데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와가지고 해령하고 보존형 경계 서로 수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여기가 해령이면 여기 보존형 경계가 되고요. 여기가 해령이면 여기가 보존형 경계가 될 수 있거든. 그죠? 아무튼 근데 아마도 얘는 그림상 여기가 해령일 겁니다. 보나마나 해령 또는 뭐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ABC의 지금 이동 방향을 봐야 되는 거야. 자, 가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지. 자, 이쪽으로 요 가운데 0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운데가 0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써져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써져 있는데 이쪽은 동서 방향, 이쪽은 남북 방향이야. 자, 대략적인 숫자는 여기다 표시하지 않을 텐데 봐봐. A는 여기거든. 자, 그럼 이 말은 뭐야? 야, 남북 방향에서 플러스는 북쪽이야. 근데 가로측에 대응해 보면 동서 방향으로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즉 A 지점이 속한 판은 북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요걸 찾는 거야, 가에서. B는 어떻게 돼? B는 지금 어디야? 고 살짝 밑이지. 여기거든? 그럼 얘도 사실 북서 방향이거든? 그런데 속도가 어때? A보다는 남북 방향이든 북서 방향이든 느린 거야. 얘도 북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판인데 얘가 더 느리다고요. 거기 써져 있는 가로축, 세로축에 써져 있는 숫자를 보면. 맞지? C는 어느 방향이야? 여기네. 여기 뿔만해. 그러면 얘는 동쪽과 남동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야, 그럼 여기다가 화살표 표시해봐. 자, A 북서 방향 이렇게 움직인대. B는 이렇게 움직인대. 자, 근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우리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A가 더 빠르거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벌어지는 거야. 발산형 경계인 겁니다. 여기 뭐다? 해령. 발산형. 맞아? 발산형이야. 그 다음에 봐라. 요 판이 B가 속한 판이라면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C는 어때? 남동쪽으로 간다네? 맞지? C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도 무슨 경계야? 발산형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얘네들은 아예 반대로 가기 때문에 벌어지고요.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앞에 가는 애가 더 빠르니까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보자. 여기가 기역이잖아. 이거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거기 A의 속도를 한번 찾아볼게. 20, 20이거든. 자, 북쪽 방향으로 20, 서쪽으로 20이거든. 그러니까 북서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다 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A가 속한 판이야. 해봐. B가 속한 판입니다. 자, 여기가 얘네들이 붙어있을 때 경계였어. 잘 봐. 그럼 요 가운데가 발산형 경계잖아. 봐라. A가 여기가 북서 방향이라고 할게. 여기가 그냥 북서 방향이라고 칠게. 근데 B는 지금 북서 방향으로 얼마를 가냐면 10 가거든. 그냥 편의상 10, 얘가 20 가고 10 같다고 해볼게. 야, 왜? 들어. A판이 북서 방향으로 20을 갔다고 해보자고. 20을 갔어, 20. 여기서 이렇게 20을 간 거야, 20. 그런데 B는 10을 갔어. 그럼 얘네가 딱 붙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붙어 있는 부분이 몇 cm 가게 된 거야? 10cm 간 거 아니냐? 맞지? 맞아? 즉, 요 부분이 얘네가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경계가. 발산형 경계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서 방향에 위치한다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역으로부터 A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현재보다 10년 후가 더 기냐? 기역으로부터 A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현재보다 10년 후가 길겠어? 일단 디귿은 무조건 맞는 말이죠. 니은은 발산형 경계니까 이거 뭐 디귿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니은 기역으로부터 A점까지의 최단 거리면 요거 아니야? 요거? 맞아? 그러면 A점이 여기라고 치면 야, 판이 20cm 가. 그지? 그럼 여기 A도 20cm를 갔잖아. 맞지? 여기 20cm 갔거든. 여기 A점이 그지? 판 자체가 20을 갔으니까. 그런데 여기 얘네가 맞닿아 있는 부분은 몇 cm 가냐면 10cm밖에 안 가거든. 그럼 여기서 20cm 떨어진 곳이 A였는데 여기는 요 경계에서 10cm를 왔는데 이 판 자체는 20cm를 간 거잖아. 오히려 멀어지지 않을까? 10년 후가 더 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복잡하게 보기가 안 나올 거야. 아마 이 그림을 내더라도 보기만 바꿔서 낼 건데 아마도 이렇게 주고 여기 경계가 무슨 경계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맞지? 그래서 만약에 얘네 둘 중에 얘가 속한 판의 밀도가 크면 얘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보기를 바꿔서 낼 예정이라고. 낸다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보기 그대로 나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학년 때 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올 거고
아마도 이 그림은 그대로 쓰면서 보기는 좀 바꿔서 낼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지각의 구성물질은 너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생명체 구성물질도 너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20페이지부터는 이제 또 너희 시험 범위가 되는데 요 20페이지부터 해당되는 생명 시스템이 예전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생투 내용하고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뒤에 보시면 23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생투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넣어놨거든. 근데 일단 지워야 될 문제가 있어요. 65번 문제는 지워버리시고요. 이건 어차피 안 나올 겁니다.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표시할 문제가 있어요. 64번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64번. 그리고 넘겨서 67번, 8번, 67, 68. 그 다음에 특히 70번, 71번은 선생님이 봤더니 생투 문제긴 한데 충분히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요 문제 두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요 두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70번, 71번도 이렇게 표시 좀 해놓으시고. 그럼 그 중에서 자 64번 같은 문제 조금 어렵거든. 자, 요거 내가 한 3, 4분 정도 줄 테니까 64번 한번 해보세요. 6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64번. 그리고 조금 이따가 내가 풀어줄게. 64번. 왜? 쟤 왜? 이상해? 아, 우리 그건 알려줘야지 참 풀겠구나. 우리 DNA를 이루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종류가 있잖니? 근데 얘네가 크기가 좀 다르거든? 잘 봐봐.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그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오각형에다가 육각형인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야.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으로 나오면 이렇게 고리가 두 개 붙어있는 애가 아데닌 아니면 구아닌이야. 그 다음에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은 약간 오각형 모양의 고리가 하나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아데닌하고 구아닌을 합쳐서 퓨린 계열 염기다 이렇게 부르고요.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을 합쳐서 피리미딘 계열 이렇게 불러. 그거는 감안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런 말은 안 나올 수 있겠지. 그냥 직접적으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알려주긴 하겠죠. 사실 이 문제 알고 보면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자, 가볼게. 64번 DNA 이중가닥 X에 대한 자료다. 자, 여기 봅시다. 왜? 생각할 시간을 더 줘야 돼? 자, 여기 봐볼게. 자, 혜율아, 인나자. 허리 펴고. 64번. 자, X는 서로 상보적인, 그러니까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X1이라는 X2라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DNA가 X가 있대요. 자, X가 있대. 그리고 X는 100개의 염기 쌍이니까 봐봐. 안쪽으로 염기들이 마주 볼 거 아니야. 그게 100쌍인 거니까 각각의 가닥에는 염기가 몇 개씩 있는 거야? 100개씩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X1 가닥, 요 가닥에서 A 플러스 C분의 기억 값은 5분의 4가 나온대. 그 다음에 C의 개수는 무조건 구한인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조건.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게 없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 다음에 기억은 아데닌, 사이토신, 타이민, 뭐 구한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고. X2에서 자, X2에서 방금 지웠는데 퓨린 계열 염기 개수분의 피리미딘 계열 염기 개수가 7분의 3이 나온대. 자, 이 말은 봐. 여기 X2라는 가닥에 있는 퓨린이니까 아데닌과 구아닌의 개수분의 사이토신과 타이민의 개수비가 7분의 3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X2에서 타이민의 개수는 몇 개래? 20개래. 자, 그럼 봐봐. 요 가닥에 있는 염기 전체가 100개인데 7분의 3이니까 뭐야? 70개, 30개란 얘기지. 맞아? 그럼 봐봐. 요 식을 변형하면 사이토신 플러스 타이민의 개수가 30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데닌과 구아닌의 개수 합친 게 얼마? 70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타이민이 20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의 개수는 알아냈네? 10개네? 맞지?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야. X2에 타이민이 지금 20개가 총 있는 거야. 이 가닥에. 그지?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총 10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건너편 가닥에는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되니까 타이민이 20개면 건너편엔 아데닌이 20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10개면 건너편에 구아닌이 몇 개가 있어야 돼?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타이민의 개수 모르고 여기 구아닌과 아데닌의 개수 모르는 거잖아. 근데 봐봐. X2에서 아데닌과 구아닌의 개수합이 70이라 그랬어. 모르면 뭐 해야 돼? 미지수. 아무거나 G나 A 중에 하나를 X로 두는 거야. 자, A를 X로 둬볼게. 그러면 G는 몇 개가 있는 거야? 70-X개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라. 이쪽에 아데닌이 X개가 있으면 건너편엔 타이민이 X개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구아닌이 70-X개면 여기 70-X개가 있어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봐라. X1이라는 가닥에서 A 플러스 C래. A 플러스 C래. 이게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90-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염기가 이 넷 중에 하나라 그랬어. 어쩔 수 없습니다. 노가다 하는 건,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한데, 노가다 하는 거야. 넣어봐야 돼. 맞지? 넣어봐야 됩니다. 하나 넣어볼게. 예를 들어서 아데닌이라고 기억이 아니면 우리 보기 기억에 보면 기억이 구아닌이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아닌을 넣어보는 거야. 자, 이게 만약에 구아닌이라고 해봐. 첫 번째 구아닌 몇 개야 지금? 10개지. 요거 10개라고 해보자고. 기억이 구아닌인 경우야. 그럼 이게 5분의 4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50은 360-4x가 나와가지고 이제 4x는 얼마가 나와? 310이 나오거든? 그럼 x는 얼마가 나올까? 47에 28, 47에 28, 뭐 70.5인가 이렇게 나와.
야, 그러면 말이 안 돼요. x가 77.5가 될 수가 없지 않냐? 왜? 전체 염기를 합친 게 100개여야 되는데 x가 77.5가 나오는 순간 100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구한이는. 기억에 들어갈 염기는 구한이 아니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그럼 니네 추천을 받아볼게. 뭐 해볼까? AGCT 중에 뭐 해보고 싶어? 여기 90-x 있으니까 왠지 x 해보고 싶지 않냐? 어? 아니야? 사이토신 해볼까? 사이토신 해볼게, 그러면? 그럼 이제 또 요 조건이 필요하거든. 요거 봐봐. 사이토신이라고 하면 90-x분의 몇 개야? 70-x가 되잖아.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되거든. 자, 요거 계산하면은 350-5x는 360-4x. 그지? 넘어가면은 x는 마이너스 10 나오나? 그지?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마이너스 10 맞냐? 그런 거 같네. 마이너스 10은 같네. 그치?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지.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결론을 낼게, 시간상. 자, 타이밍을 넣잖아? 그럼 잘 봐. 90-x분의 타이밍의 개수 x라고 했으니까 이게 5분의 4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럼 봐라. 5x는 360-4x가 되거든? 그럼 넘어가면은 9x는 360이니까 x는 얼마가 나오냐면 40이 나와. 자, 그럼 봐봐. x가 40이잖아? 사이토신이 30이거든? 그러면 사이토신이 구한인보다 개수가 많네? 조건에 만족해요. 그래서 결론은 기억에 해당되는 염기는 바로 누구다? 타이민이다. 이렇게 돼. 선생님, 아데닌이면 어떻게 해요? 아데닌 똑같이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모순이 생겨요. 안 나와요. 그지? 굳이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럼 보기 기억 봐봐. 기억은 구한이 아니라 뭐라고? 타이민이다 라고 지금 찾아냈죠. 그지? 타이민. 그 다음에 그러면 X1에서 구한인과 사이토신의 개수 합이래. 봐봐. 구해놨잖아. 구한인과 사이토신의 개수 합은 10개와 30개니까 몇 개야? 40개 니은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모르니까 꼭 기억해.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니네 염기들 사이에 수소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염기의 개수를 주고 수소결합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수소결합을 이중으로 하고요. 현우야, 구한인하고 사이토신은 3중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 아데닌이고 타이민이 있으면 얘네들끼리 이중으로 결합한다고. 그럼 얘가 20개라며. 20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쪽 가닥에 있는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 합친 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A와 T 사이의 수소결합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몇 개야? A와 T의 합이 60개잖아. 60 곱하기 2 하면 이중결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구한인하고 사이토신끼리는 3중으로 하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는 한쪽 거 40개에다가 곱하기 3 하면 3중결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게 수소결합의 총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얼마다? 240개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 215개다는 틀린 말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틀린 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상 아니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다른 건 모르는데 요거만 얘기할게. 67번에 보면 이거 알면 다 풀 수 있거든. 67번에 보시면 니네 기억, 이거 문제를 풀진 않을 거야. 그 관련 내용만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가 풀어보시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이 RNA와 단백질과 스테로이드잖아. 자, 우리 스테로이드 배웠니 학교에서? 아마 안 배웠으면 안 나올 텐데 니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양이 뭐지? 물 다음이 뭐야? 단백질이지? 그 다음이 뭐야? 세 번째가 뭐야? 지질이야, 지질.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지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인지질만 주로 배운 거야. 근데 인지질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른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가 뭐다? 스테로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스테로이드가 일단 지질의 한 종류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거기 박스 안에 보기 봐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호르몬의 성분이 다 나오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단백질은 대부분 뭐다? 호르몬의 성분이야. 맞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진 호르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아마도 니네가 생명체 구성물질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요거 하나만 얘기해주고 싶었어.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진 호르몬이 있다.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만 참고하시고, 자 68번에서는 뭐가 있냐? 대장균 때문에 내가 보자고 한 거야. 자,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 세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오는 세균, 뭐 남세균을 비롯해서 대장균, 얘네들은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자, 단세포 생물인데 세포니까 핵이 있다 없다? 근데 핵이 없어요. 핵이 없는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이렇게 불러. 자, 봐. 원핵 생물이라는 건 핵이 없다는 거잖아. 세포 안에 핵이 없다라는, 조심해야 돼. 핵이 없는 것과 핵산이 없는 건 달라요. 핵이 없는 것과 핵산이 없는 건 달라. 그지? DNA를 그냥 감싸고 있는 게 핵인 것 뿐이야. 근데 아무튼 핵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그 세포에서 배운 여러 가지 소기관들 있지. 소포체, 뭐 골지체, 뭐 마이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그런 소기관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얘 뭐만 있다? 라이보솜만 있어. 라이보솜. 얘도 뭐는 가지고 있다? 라이보솜은 있다. 라이보솜은 존재. 그러니까 소기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단세포인데요. 진화를 좀 한 거야. 같은 단세포인데 아메바라고 하는 애 있거든. 대표적으로. 에이, 여기 봐. 왜? 집중. 아메바는 똑같은 단세포인데 조금 더 진화된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핵을 가져요. 핵을 갖고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 또는 진핵생물이라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 얘는 핵이 있는 거잖아. 핵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배운 소기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같은 단세포라도 핵이 있는 진핵세포 또는 진핵생물이 크기가 훨씬 큽니다. 알겠니? 그거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다세포 생물로 가면 동물 식물로 나뉘거든. 그래서 식물이 세포벽이 있다라고 배웠잖아. 니네 세균도 뭐가 존재한다?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다만 식물 세포의 세포벽과 동물 세포의 세포벽, 이 세균의 세포벽이 성분이 다른 것 뿐이다. 내가 성분의 이름은 외울 필요 없다 그랬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세포벽이 존재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68번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지? 자, 70번하고 71번이 저건데, (70번) (71번)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얘 못 풀면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 어차피 다음 주에도 풀어줄 테니까 4교시 때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다만 몇 문제라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멀리 가지 마시고 한 10분 있다가 시작합시다.